회사가 더 성장하기 좀 어려운 걸 경영진이 좀 느꼈을 때 어떻게든 커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시드 투자에서 시리즈 A로 졸업이 확 내려왔고, 그 이유는 어너더 데이터 포인트인데, 투자자들이 훨씬 더 투자를 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트랙션도 보고 되게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의 난 팟캐스트 7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이야기했던 그 워크 프롬 홈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부터 최근에 한국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는 채널톡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카라타에서 VC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그 파일런이라고 작년 YC 배치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어떤 팀이고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에릭 슈미트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한번 동영상을 보고 갈까요, 저희? 채널톡 얘기하기 전에 이 work from home도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work from home 먼저 얘기하고. 아, work from home, 오케이. I'm no longer a Google employee. In the spirit of full disclosure, Google decided that work-life balance and going home early and working from home wa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And the reason startups work is because the people work like hell. And I'm sorry to be so blunt. There's a long history of companies winning in a genuinely creative way and really dominating a space and not making this the next transition. It's very well documented. And I think that the truth is, founders are special. The founders need to be in charge. The founders are difficult to work with. They push people hard. As much as we can dislike Elon's personal behavior, look at what he gets out of people. I had dinner with him. He was flying that night at 10 p.m. to have a meeting at midnight with X.AI. Think about it. I was in Taiwan, different country, different culture. This is TSMC, who I'm very impressed with. And they have a rule that the starting PhDs, good physicists, work in the factory on the basement floor. Now, can you imagine getting American physicists to do that? The PhDs, highly unlikely. Different work ethic. And the problem here, the reason I'm being so harsh about work is that these are systems which have network effects. So time matters a lot. And in most businesses, time doesn't matter that much. Right? You have lots of time. You know, Coke and Pepsi will still be around, and the fight between Coke and Pepsi will continue to go along, and it's all glacial. 아무튼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배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그냥 나는 이거 논란됐다는 것만 알고, 이게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하도 막 사람들이 뭐 짜증을 내고 막 그런 반응들이, 긁힌 반응들이 되게 많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비디오를 삭제하거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논란이 된 것 맞아.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스탠포드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몰랐던 거야. 에릭 슈미트가. 그래서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녹화가 되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어. 그걸 그냥 지우려고 했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뭐 이거는 뭐 거기 그쪽에 알겠지만 아무튼 아, 되게 그래? 인사이더 얘기를 많이 했다. 약간 이런 걸로 좀 음, 알고 있고. 근데 나는 뭐 음. 되게 여기도 써놨지만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런 걸 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를 이런 되게 거물급 인사들이 와서 학교에 가서 이런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얘기인데 이게 좀 많이 부럽더라고. 사실 이거보다도 그 앞서서. 음. 근데 이제 좀 다행인 것은 이런 거를 또 지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맞아, 배포도 맞아. 하니까 맞아, 맞아. 뭐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 뭐 그 현장에서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일 테지만. 그래서 뭐 그,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제 구글이 오픈 AI 뭐 이런 AI 업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게뭐 일을 열심히 안 해서다. 다 집에서 쉰다. 아, 집에 음, 그러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한다. 하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일을 쏘아붙이는 거냐 아니면 TSMC에서 PhD들이 1년 동안 1, 2년 동안 공장에서 구른다거나 이런 그라인드가 없다. 약간 이런 걸 좀 음. 비판을 하는 것 같아. 이거와 연장선이긴 한데, 최근에는 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MBA들이 이제 지금 졸업 시즌이고 그 풀타임 잡을 시작할 시즌이야. 이제 여름이 끝나고 8, 9월이면 이제 풀타임 오퍼를 시작할 시즌인데, 음, 최근에 뭐 심지어 스탠포드나 하버드 같은 탑 MBA 프로그램에서도 잡 오퍼를 많이 안 받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음, 음. 지금 그냥 그 지금 MBA 학생들 중에서 그 이유가
이분들이 일단 회사에서 MBA 프로그램을 보는 그 시선이 일단 좀 달라진 것 같고, 일단 뭐 경제 같은 거는 둘째 치고, 왜냐면 이 MBA들이 물론 똑똑하긴 하지만 정말 음, 뭐 컨설턴트들이나 뭐 이런 음, 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이 그 관점이 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기는 하고, 음, 음, 두 번째로는 이 MBA들 자체도 어딜 갔을 때 이제 이 회사는 막 뭐 60시간, 80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안 간다는 거야. 그런 잡 오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금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일단 넘버 원, MBA는 학생들이 unemployable 해졌다.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이 MBA들도 work from home 하고 싶고 음, 일주일에 몇 번 안 들어가고 싶고 그 회사에서 주고 이제 요구하는 그 월카웃을 하기 싫어한다. 이제 음.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지금 계속 다 뭐 한국에서도 있는 현상이고 솔직히 누구나 그러고 싶겠지. 뭐 직장인이라면. 그러게 이게 되게 넓은 주제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는 건 사실 되게 좁은 주제인 것 같고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결국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이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떤 주제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단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뭐 음, 찬성 반대 음, 이건데 나 이거 너 생각이 궁금한데 재택근무 나 그 제이슨 프리드의 재택근무 찬성 반대 막 그 찬성 그거 영상을 방금 봤는데 솔직히 불씨신 것 같아. 엠플로이어와 엠플로이는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해관계가 맞을 수 없고 그런데 이제 그냥 무조건 엠플로이어 입장에 좀 들어가 보면 음,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이제 제이슨 프리드는 회사 들어가면 막 불필요한 미팅도 너무 많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공간에 가서야만 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거에 해당되는 몇 개의 직군들이 있겠지만 특히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대부분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업도 하나고 뭐 벤처 투자도 그렇고 뭐 코딩이나 뭐 디자인 뭐 이런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음,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재택근무가 막 훨씬 더 효율성, 생산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회사를 하지 않는 입장들인 것 같고 생산성을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집에서 이제 그 커뮤트하기 싫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쓰기 싫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고 내가 일 다 했으면 뭐 TV 보고 놀고 싶은데 일 다 해도 회사는 에는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솔직히 하기 싫은 거지. 막 그 찬성에 대한 그 어드밴티지가 많지 않아 보여. 솔직히. 그리고 어떻든 좋든 싫든 돈을 대가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어느 정도 섞여버려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도 솔직히 9 to 6 근로자로서 나도 회사 들어가기 싫지만 뭐 그런 거지.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이게 에릭 슈미트가 말했던 그런 포인트. 약간 뭔가 혁신이 필요하고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엉겨 붙어서 싸우고 막 음, 얘기하고 음, 뒤에서 나 생각났을 때 바로 얘기하고 이런 게 당연히 자리 잡아야 된다고. 그거는 당연히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그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뭐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가끔 뭔가 또 집에서 일이 잘 될 때가 또 있고 뭐 집이 음, 아니더라도 뭐 각자의 공간에서 카페를 가든 사람의 큰 조직에서 절대 안 될 것 같아. 흔히 말하는 구글 같은 큰 조직 아니면 뭐 이건 되게 조직마다도 많이 다를 것 같고 스테이지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큰 조직이라면 진짜 나도 뭐 큰 조직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들게 되고 근데 이제 뭔가 이 재택근무라는 게 통하는 조직들은 통한다 나는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걸로 뭐 성공한 기업도 있으니까 근데 뭐 엄청 뭐 구글처럼 성공했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한 기업이 있으니까 작은 조직으로 그 엄청난 신뢰가 있고 팀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태스크 분배가 잘 되고 그거를 책임감 있게 잘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면
뭔가 그리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전 초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고객도 있고 프로덕트도 잘 나온 상태라면 그래도 충분히 좀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게 뭔가 뭐 아까 말했던 구글처럼 뭔가 지금 당장 AI 혁신이 필요하고 초기 PMF도 안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재택근무할 거라는 좀 쉽진 않은 선택이긴 하지. 그래서 이게 뭐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회사의 뭐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반대하는 것 같아. 그렇게 뭐 음. 이런 에릭 슈미트, 일론 머스크 심지어 얼린 팟캐스트에서 이걸 한번 말했던데 다 반대하더라고. 음.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그 재택근무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제이슨 프리드도 그렇고 이건 것 같아. 나는 근로자로서 딱 R&R이 정해져 있고 나는 시킨 거 아니면 내가 주어진 일만 하고 그러면 난 끝이야. 음,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종속적인 그런 계약 관계에 있는 그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 그건 프리랜서지. 음. 딱 나는 이거를 위해서 너한테 아웃소싱 할 거야. 그거는 그 엠플로이 그거는 뭐 프리랜서고 이제 정말 근로자라면 그것뿐만 아니라 막 다양한 방법으로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음. 예를 들어서 심지어 프린터기에 종이 같은 거 넣는 것도 내 업무 아니지. R&R 안 들어가 있지. 그런데 심지어 그런 하찮은 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 그냥 스텝업해서 하는 건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나는 내 투자권 끝났어. 뭐 투자자니까 뭐 투자권 끝났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뭐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거에 뭐 전혀 인풋도 안 줄 거고 난 너가 망하든 뭐 잘하든 뭐 상관없고 나는 내 거 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그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도 아니고 회사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지. 음. 나는 딱 내 할 것만 하고 나는 딱 클락아웃 할 거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원하고, 내가 근로자면 최소한 내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가장 인풋은 최소화할 거니까. 하지만 회사가 결국에는 성장하고 잘 돼야 이제 본인도 잘 되는 건데, 잘 되는 건 이제 내 탓 아니고 난 전혀 기여 안 할 거고, 난 딱 할 것만 할 거다로 하면 이게 어떤 기업이든 잘 뭐 운영되지 않을 거고,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신뢰 기반이 있는 곳에서 정말 그 누구나 리모트 워크로도 120%, 150%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사람들은 좀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인 것 같아. 이 회사와 나와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의 역할은 딱 요 정도의 조그만한 서클, 여기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재택근무를 하고 싶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고. 아니면 이제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엠플로이로서 이것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형성해야 되고, 내가 분위기 메이커도 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나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내 커리어도 발전하고, 이렇게 좀 큰 생각을,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근로 관계에 대한 그 정의를 내 커리어 디벨롭먼트와 좀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아, 이게 뭔가 어려운, 근데 뭐 지금의 주류는 당연히 재택근무가 아니다. 처음에는 빡세게, 그리고 훨씬 더 효율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것 같고, 이 제이슨 프리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는 회사 공간 안에서의 불필요한 일이 좀 많다가 조금 더 좀 요지인 것 같긴 해. 아까 말했던 그런 회의를 불필요한 거 음, 졸라 많다. 다 줄여라. 음, 약간 이런 것들도 사실 맞는 얘기긴 해. 그 회의가 많다는 음, 건. 어느 조직이든. 그런 얘기도 좀 그렇지. 있고. 내가 이거는 사적으로도 얘기했을 때 나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여기에 들어왔었는데 회사를 다닐 때 사실 커피 마시고 약간 좀 쉬고 밖에 나가서 막 담배 피러 가는 사람 밖에 담배 피러 가고 약간 이런 시간이 많다가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시간은 되게 많이 늘어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회사를 만약에 진짜 커뮤트를 한다면 그 안에서의 뭔가 동료 간의 잡담과 동료 간의 릴레이션십 빌딩과 동료 간의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업무에 포함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진짜
업무에 집중을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뭐 이런 약간 나는 사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모르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이제 주식 정말 이제 work from home이 많아져가지고 한 전체 기업들 중 50%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50%가 재택근무 안 한다고 쳐.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이 각각의 코호트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주식 퍼포먼스를 딱 그려보면 나는 하나는 숏하고 하나는 롱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럼 어 나도 거기에 따라가지.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거잖아, 이게. 업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챙기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고. 근데 음. 그게 뭐 잘못됐냐? 그건 또 아니고. 근데 이제 뭐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에 진심 100% 다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싶고 그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근데 음. 업에 100% 다한다고 성공 확률이 또 높냐? 그건 또 맞는 것 같긴 하네. 이 재택근무라는 거는 결국에는 only working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우리 미국 안에서는 개발자 비용이 너무 비싼데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 개발자 한 두 명 고용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프리랜서 느낌으로 나는 그거는 워킹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절대 워킹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돈 좀 덜 벌고 커리어 디벨롭먼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겠지만 나는 work life balance 난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러면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이거지 이제 결국에는 아 나는 work from home 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벌고 싶고 똑같이 승진하고 싶고 막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어 막 이런 거는 그러면 거기서는 좀 마찰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재택근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후자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걸 이제 권리처럼 요구하는 게 사람들이 음, 많기 때문에 그런 음, 것 같아. 음, 당연히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스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더 피드백도 더 받고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막 등등 이런 막 더 많은데 맞아. 아, 이게, 뭐, 나도 되게 동의를 하면서 뭔가 또, 이게 그냥 너무 또, 그거에 중간점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다녀보면 알잖아. 이게 사실 쓸데없는 시간 되게 많아. 그 진짜 그 맞지? 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시간. 사실 이제 재택근무를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 이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아마 강조하겠지만 사무실 내에서의 그 쓸데없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그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더 좋은 건설적인 논의가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아 근데 그러면 반대로 쓸데없는 시간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집에서는 쓸데없는 시간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일 다 끝나고 그럼 중간에 시간 남잖아. 그러면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차라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 쓸데없는 시간 동안 자기는 운동을 가든지 뭐 그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보든지 뭐 음, TV를 보든지 뭐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치. 그 쓸데없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뭐 자기 개발이든지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쓰고 싶어가지고 그 결국에는 근데 재택근무나 회사에서 일하는 거나 쓸데없는 시간이 맞는 거는 마찬가지야.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회의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아,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 아, 이거랑은 연결이 안 그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실리콘밸리나 어디서나 다 근데 찬성을 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많다가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아까 그 NBA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요즘 개발자 뽑을 때 워크프롬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런 게 없으면 잘 안 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개발자들 음. 한국에서. 그지, 그지. 맞아. 아, 이게, 결국에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잖아. 아, 스테이터스고. 막, 음, 일단,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에는 이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우리 청년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왜 그러냐. 근데 다 사람들이 대기업 가고 싶어 하니까. 복지나 뭐 이런 거 챙겨주는 데 가고 싶으니까. 개발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근데 개발자들이나, 개발자들 보면, 막 우리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한다.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듣고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우리는 막 재택 거의 안 하니까 근데 한창 심할 때 재택을 했을 때도 진짜 거의 일 안 했어.
나도 내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정말 8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막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냥 퍼지고 일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왠지 다른 분들도 같은 현상일 거고 이게 너무 마약 같아. 정말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고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개인 정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계약 관계니까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그 관계자로서 이제 회사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좀 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 채널톡 얘기를 좀 하면 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채널톡에서 그 블라인드에서 채널톡에 대한 비판을 하는 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옹호한다 아니다가 아니고 우린 사실관계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그냥 현상을 보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뿐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옹호하지 않고 뭐 옹호하지 않지도 않다. 뭐 이거를 좀 전제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헤드라인이 결국에는 뭐 연봉 사기극이 있었다. 뭐 매니지먼트에서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욕설을 한다.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음, 이게 블라인드에서 가져왔나? 뭐 리뷰를 보면 그래도 꽤 좋은 것 같아. 3.7인데 블라인드. 업무와 삶의 균형이 2.6이야. 뭐 근데 스타트업이 여기서 5점 받으면 오히려 이상하겠지. 아웃스탠딩에서도 기사를 써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 논란이 커지면서 그 대표님을 인터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불만은 크게 세 가지다. 이제 연봉 조건이 달라졌다. 내가 입사하니까 연봉 조건이 달라졌다. 두 번째는 가혹한 조직 문화로 영업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표가 공개적으로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행한다. 이것들이 이제 시발점이었지. 그 블라인드에서 이제 거의 악플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뭐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면 연봉을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제 입사하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졌다. 아니면 세 번째는 막 욕설을 하고 항상 가스라이팅 하고 실적에 대해 압박을 주다 보니까 뭐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 뭐 이런 내용이었어.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뭐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이거는 우리 진짜 뭐 전혀 내부 사정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바깥에서 본 제3자의 눈에서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 뭐 누가 맞고 누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런 사태는 뭐 유명하면 다 나오는 얘기고 백종원 이번에 그 사태도 한번 있었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분은 이제 만약 재직하셨던 분이 퇴사하셨던 분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정이 상하셔서 아마 이런 글을 쓰셨던 것 같고 그 중에서 뭐 거짓이라면 거짓이 없다고 하고 얘기를 해야겠지 우리는. 그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 어. 원래 이전에는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진짜 그냥 거의 80시간, 100시간씩 일해야 됐고 막 그냥 다녔지. 항상 새벽까지 막 뭐 술 마시고 막 우리 부장님 막 이러고 했었고 막 회사 내에서 불링이나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찍소리 못 했고 이랬잖아. 넘어가고 근데 쉬게 하고. 확실히 음, 음. 이제는 조금 더 이 인터넷이 뭐 발달하면서 이런 서비스 블라인드 같은 서비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민주화됐다? 이제 음. 그 개인들한테도 이제 좀 힘이 생긴 것 같아. 결국에는 뭐 회사한테 직접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언론이나 아니면 뭐 리뷰를 통해서 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고 음. 그런 게 좀 재밌었고 먼저 이거 전에 뭐 사실 공영 공간에서 욕을 한다, 뭐 우울증, 무기력, 자기 혐오 이것보다 이거는 뭐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면 모르는 거니까 맞아, 일단 맞아.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거는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되게 쉽지 않아서. 이거는 어, 근데 이제 이게 난 되게 재밌었던 게 어, 어. 일단 5천만 원으로 협의를 했대. 기본급이 5천만 원인데 일단 근데 입사 갑자기 며칠 전에 얘기를 바꾸더니 뭐 그때쯤이면 자기가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한테 다 통보도 하고 그랬겠지. 근데 5천만 원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기본급을 막 3천으로 바꾸고 나머지 성과급은 2천만 원은 성과급 그러니까 이제 보장되지 않은 걸로 이제 주겠다라고 했고 뭐 다 이 성과급은 누구나
이게 물론 퍼포먼스 베이스지만 그 퍼포먼스는 다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투자자로서 이제 회사의 내부 사정을 보고 싶잖아. 그래서 채널톡 워낙 그 좋은 회사고 큰 회사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 투자하진 않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데이터 포인트거든. 너도 잘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노이즈와 시그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이게 되게 모르겠더라고. 이거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 당사자는 모르겠고 조직 내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 바이어스 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익명화된 글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익명화되지 그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명이 아니고 한 명 이상, 두 명 이상의 그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게 사실 그건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아직 노이즈인 것 같아. 이런 글들까지는. 나 두 번째는 물론 it's really shitty. 그 당사자한테는 엄청 shitty 할 것 같아. 이거 엄청 기분 나쁘고 막 자기 일단 돈과 연관돼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그 세계가 달린 거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인턴 오퍼, 풀타임 오퍼, 특히 2022년, 23년에 사람들 다 커링할 때 오퍼 줬다가 그냥 아예 캔슬해버린 경우도 엄청 음, 많았고 음. 이게 정말 그렇게 막 엄청 죽여버릴 놈들 막 이 정도인가 진짜 채널톡이 여기서는 나는 당연히 잘못했지 그런데 취업 사기인가? 뭐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 있겠지 근데 막 죽여버릴 놈들인가 음.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도 너무 뭐 쉽게 얘기하면 안 그러니까 되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 우리가 지금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 뭐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음, 뭐 구두 계약인 거잖아 저게 3개월 음, 3개월 뒤 입사 그리고 일주일 전에 퇴사를 했다 그리고 4일 전에 그지 인사팀에서 온라인 미팅을 해서 음, 음, 원래 뭐 5천 원인데 이렇게 60, 40으로 해서 기본은 3천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구두 계약까지 했는데 구두 계약이 변경된 거고 아직 계약서 날인은 전일 거 아니야. 사실 뭐 음, 법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구두 계약이 이게 공신력이 없는 그런 계약일 테니까 여기서는 음,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그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채널톡에서는 뭔가 사과 조치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면 아 이런 일이 음, 있었고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 뭐 이런 걸 주던가 아니면 통보보다는 약간 이게 좀 음, 인사팀에서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일단 이 음. 정도 생각이야.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애프터 서비스가 있었어야지. 어, 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던지. 음, 왜냐면 그 2천만 원, 솔직히 내가 이제 알기로는 채널 코퍼레이션이 좀 이제 비용 컨트롤을 좀 하려고 하는 것도 나는 많이 듣긴 했는데 이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막 모두를 위해서 막 항상 뭐야 음료수 채워 놓을 수 없고 막 잘 될 때는 음료수 채워 놓고 막 work from home 시켜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막 그러다가 당연히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다 모든 이 배 선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씩 사람들에게 좀 sacrifice를 좀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요구를 할 때 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끔 조심히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게 특히 어, 한국에서는 되게 관계지향적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음, 사람이랑 채널톡이랑 아는 사람이 분명히 또 한 달에 한두 달이건 다 알잖아. 사실 한국 사회라는 게 되게 좁고 그래가지고. 음, 그랬으면 사실 이 사람도 누군지 채널톡에서 다 알 거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음, 이 음, 사람도 그니까 다 이게 다 알 텐데 이게 되게 그런 게 또 되게 문제인 것 같아. 우리나라 너무 좁은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그지. 이건 이 사람은 되게 공개 저격했고 그지. 음, 이게 아니 결국에는 세일즈 팀 모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 얘기로는 유추해 보면 이분은 처음 들어온 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미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이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깎으려고 하면 아니 그 한 명 그 좀 돈 깎아가지고 얼마 막 어떤 분이 부귀영화를 부리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세크리파이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형평성 때문에 다 오히려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그대로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야 됐어야 되는 것 같고 맞아. 다만 뭐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걸 보면 되게 감정이 많이 상하셨을 거고 그거는 HR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드네. 서로 완전 감정 상한 상태이실 거고, 이거는 뭐, 음, 그렇기 때문에 채널톡도 여기서 다 시인해버리면 또 완전 쓰레기 회사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진 않고, 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음,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거 봐도,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아웃스탠딩 얘기도 나오고. 음. 이건 아니 너무, 이분은 솔직히 말해 이건 노이즈인 것 같아. 막 기록, 녹음, 녹취가 필수. 우리가 무슨 뭐 채널톡이 뭐 북한도 아니고 아니 모르겠어. 나는 이제 채널톡 오피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바리스타도 있어. 직원들을 그냥 돈도 안 받고 직원들을 위한 그냥 커피 바리스타야. 그리고 되게 자유로워 보였어. 몇몇 분들 이제 만나보면 회사 가끔씩 안 들어가고 그런데 좀 아니, 대치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우리 아무도 몰라. 우리는 뭐 거기 당사자가 아니라서 절대 모르고. 모르지. 그래서 이게 모르지. 그냥 좀 이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회사의 대처 방법은 그냥 사실무근 정도로 이제 대처를 했었고, 그냥 뭐 그런 게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거지. 이게 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잘못한 건 이건 잘못했고, 이거는 그쪽에서 잘못 말한 거다, 잘못 말한 거다 하고, 뭐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그냥 얼굴 진짜 들이밀고 하든가, 대표가 백종원 아저씨처럼 뭐 음. 뭐 그런 게 조금 더 뭔가 한국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이런 이슈, 이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이거는 뭐 어떤 회사든 커가면서 무조건 나오는 상황인 거고, 이게 사람이 어떤 조직이랑 안 맞으면 트러블로 그냥 공격해버리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음. 떳떳하면 나와서 하고 해야지. 뭐 이건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어려워. 거의, 거기까지는 동의. 뭐, 내가 그 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일즈 그 5천만 원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나는 이거 5천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난 깜짝 놀랐어. 너는 미국에서도, 뭐, 미국 구글이나 이런 데는 막 기본급도 많이 주겠지만, 당연히 세일즈는 성과 베이스 맞아. 아닌가? 맞아. 그것도 맞지. 근데, 뭐, 이분이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제 한 중간급 되시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내가 너무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 안 들어가고 나서 그런다 보니까 근데 근데 이 구두로 일, 그렇게 뭐 5천 기본급 5천이라는 거 말을 그지 했으면 그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하긴 있지. 맞아. 그리고 이제 본인도 원래 가기 싫었다가 그 5천만 원 기본급 때문에 넘어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채널 톡도 나는 여기서 되게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 음, 같은데 음, 음. 되게 그냥 안타까운 안타까워. 아이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다. 뭐 그냥. 그리고 뭐 되게 이게 되게 그래서 이게 노이즈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런 나는 얘기들. 그리고 이거 외에도 unpopular opinion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익명으로 올린 거니까 그냥 좀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애초에 뽑은 게 난 잘못이라고 생각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지. 회사 입장에서.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냐? 초기 한 5명, 10명, 20명 때는 이런 문제 안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냐? 너도 아까 계속 회사가 성장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본 게 채널톡이 그 임직원 수가 되게 많더라고. 100명, 200명 사이인가? 근데 당연히 확장하고 할 때 이제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일 때는 되게 가려서 엄청 인터뷰하고 이제 뽑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더 빠르게 성장해야 되고 그 퀄리티 컨트롤이 좀 낮아진 거지. 사람들 빨리 뽑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 이거. 이게 그 이제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성장통이 맞긴 한데 결국에는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을 낮춰서도 맞는 것 같긴 해. 물론 제너토도 100% 문제 있고 이런 글들 특히 그 첫 슬라이드에 있는 거 이제 5천만 원
이제 그 연봉 언급하신 분은 그래도 그 근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슬라이드 이분은 뭐 그냥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슬라이드 가볼래? 우리가 뭐 이,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그 이게 스타트업이 커지면서 이 회사도 나도 나 뭐 내부 사정 잘 모르지만 뭐 기사로는 뭐 상장을 하냐 뭐 투자를 추가 투자 더 받냐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 내가 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뒤에서 카르타 얘기할 때도 좀 나올 거긴 하지만 결국 회사가 지금이 캡인데 아니면 더 성장하기 좀 어려운 걸 경영진이 좀 느꼈을 때 어떻게든 커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스테이블하게 그냥 가는 게 맞는 건가? 있을 때 VC라는 그 만기가 있는 펀드가 존재하는 그 상황일 때 VC의 압박은 창업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돌아올까?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널톡이 엄청 고속 성장하는 회사인 걸로 나는 확인을 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창업자분들이 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약간 더 성장을 할까 아니면 뭔가 더 해볼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VC들은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뭐 투자한 지 한 6년 됐어, 7년 됐어. 이럴 때 어떻게 해? 저게 회사가 잘 될 때는 이제 파지티브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좋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몰려와. 회사가 성장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리고 근데 이제 점점 성장이 좀 더뎌져. 아니면 이제 좀 떨어지려고 해.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나가고 adverse selection이 일어나. 오히려 사람들이 나가고 좋은 사람들은 성장하는 기업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adverse selection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그냥 맞아, 맞아. 악순환이 도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느끼는 거는 체력톡과 별개로 항상 이런 그 stagnant growth나 decelerating growth를 턴어라운드 시킬 방법이 되게 궁금하더라고. 음. 나는 제로 투 원보다 그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든지 성장이 이렇게 플랫라인 됐을 때 어떻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어떻게 직원들을 모티베이트하고 음. 뭐 돈으로도 안 될 거고 돈이 없으니까 다 알지. 에쿼티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쿼티로도 안 돼. 그 어, 팀이 플랫하고 있고 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내부 구성원들이 제일 잘 알아. 그 그지? 디모티베이션 되는 그 분위기와 맞아. 매출이 그냥 눈에 찍히는데 떨어지는 거. 어, 그때 이제 맞아. 퇴사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실제로. 진짜 사람 뽑을 때 엄청 조심해야 되고 확장할 때도 엄청 조심해야 된다. 그냥 항상 초기에 그냥 확장 많이 한 스타트업들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조심스럽게 확장해야 된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거는 사람들 잘못 뽑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이런 사례들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도 채널톡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뭐 기사로는 뭐 성장한다고 하니까 뭐 뭔가 플랫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또 이런 사건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나면은 그런 악순환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팀 내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 멈추고 있네. 약간 이런 거 제일 잘 알고 우리 회사 많이 음, 나가네. 우리 회사 불만이 외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이게 경영진들이 어떻게 진짜 턴어라운드 하냐. 이것도 되게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음, 고통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나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게 진짜 음.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게 없으면 성장이라는 게 없으면 내부 구성원도 모티베이션이 안 되니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 것 같아. 그치. 이제 한결이 너가 좀 더 그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솔직히 그건 말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글을 쓰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포장을 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피해를 안 보기 아, 위해서 막 이렇게 쓴다 막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거 있었지. that's 여기 fucking bullshit. 여기 나는 이건 불신인 것 같아.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아니 막 올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글을 보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옆에 동료, 자기가 같이 일했던 후임, 뭐 선임, 뭐 이 사람들의 그 직장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를 다 망가뜨리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그냥 아무개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산다고? Please. 솔직히 그냥 복수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막 그렇게 좀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아, 그래서 난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면 그냥 기부를 하시라. 이제라고 생각하고 싶고 일단 한편으로는 또 이런 창구가 필요하니까 또 뭐라 할 수,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어려워. 되게 설치기를 해가지고 어려운 공익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다. 아, 뭐 뒤에 나도 뭐 DMR은 뭐 그런 거 그냥 딱 봐도 그냥 그 여기서 DMR인 거잖아. 그 음, 제모 안 좋은데 번호도 조심하세요. 그냥 복수하는 거지 그냥. 진짜 복수한 거고. 복수지. 뭐 그리고 채널톡은 이 그 2천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지금 몇 억대의 손실을 보는 걸 그치 수도 있지. 그치 그치. 몇십억 대. 진짜. 근데 나는 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이건 진짜 다른 얘기야. 이런 걸 수도 있다고 봐. 나는 이것도 되게 해킹인데 그로스 해킹인데 어. 그로스 해킹까지는 아니고 이게 만약에 되게 재밌게 이거 저 익명이니까 이거를 채널도 경쟁사가 이거 썼으면 대박일 거라고 생각해. 아, 채널도 채널톡 경쟁 경제사. 아 왜 나는 그 사내 이메일이 필요하잖아. 근데 뭐 스타트업이잖아. 스타트업으로 나오고 지금 그냥 이거 아, 제목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음, 이런 것도 사실 되게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경쟁하려 있지. 나는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되게 더티하지만. 아, 맞아.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막 그 경쟁사가 벌써 쓰고 있으면 디도스 걸어가지고 어. 그냥 비용, 뭐 디도스 걸어가지고 비용 엄청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고. 되게 그레이하고 되게 그, 일리걸하고 뭔가 그런 영역에 있지만 사실 모든 대기업들이 다 할 수 있는 경우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된 것도 사실 뭐 당연히 트루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된 거고 네. 그냥 좀 정리하면 두 번째 그 취업 사기 5천만 원, 3천만 원 그분은 좀 더 자기한테 겪은 경험을 실제로 팩트에 기반해서 좀 얘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까지 좀 이분은 좀 뭐 충분히 좀 정당되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분은 뭐 그냥 아무런 팩트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있었던 경험 뭐 정신적인 피해 뭐 이런 얘기만 하셔가지고 예. 이거는 좀 확실히 노이즈고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오히려 그냥 사람들한테 가십거리만 주어지고 우리한테는 뭐 팟캐스트 주제로 하나 던져주고 오히려 자기 동료들 회사 자기가 만들어 왔던 거 모든 거 그 회사 채널톡에서 일하면서 모든 게 지금 그냥 불태워 버리는 거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내가 아무튼 뭐 이거는 뭐 그쪽에서 알아서 잘 해결할 거고 우리는 다음 주제로 야, 넘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제는 이제 카타에서 최근 나온 이제 Q1 VC 펀드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거? 첫 그래프가 결국에는 처음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를 이제 빈티지 이어라고 하거든. 이제 와인처럼. 음. 근데 이제 2017년, 17년부터 22년까지 펀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고, 보다시피 원래 펀드라는 거 특성상 그 초반에는 첫 한 3년 뭐 2년이나 3년에는 IRR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잘 되는 회사는 시간이 걸리고 이제 밸류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망하는 회사들은 뭐 빨리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J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쫙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22년이 지금 한 8 quarters 정도밖에 지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IRR 퍼포먼스가 지금 2017년 뭐 다른 연도 대비 많이 내려왔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 지금 VC 에셋 클래스 특히 22년 빈티지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보고 있지. 2022년은. 음. 그리고 뭐 다음 슬라이드를 가면 이거는 이제 이전 거는 IRR이고 결국엔 TVPI 이 대상일 거고 이제 마크업 된 거 기준으로 이거 이제 회수가 DPI인 것 같은데, DPI? 근데 이제 이전 차트는 그거고 어, 어. TVPI 뭐 IRR 이런 그치, 그치, 거고 그치. 이제 DP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를 회수했냐인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된 회사들은 회수가 느릴 수밖에 없고 까일 거는 빨리 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슬로우했다가 나중에 확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2022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히스토리컬리 봐도 DPI가
많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VC 펀드 퍼포먼스가 지금 에셋 클래스로서 좋은 리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이거는 나도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게 뭔가 그냥 오래된 펀드일수록 이게 조금은 계속 다 높잖아? 17. 그지? 이게 왜 약간 불어나는 일일까가 좀 궁금하더라고. 좀 17년에 투자했던 건들이 이미 회수가 그러니까 동일한 해에도 조금 더 이전 빈티지보다 조금 더 높고 이런 게 조금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VC 펀드는 정말 빈티지별로 퍼포먼스가 확 달라. 음, 왜냐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지. 근데 예를 들어 2006년, 7년 때 빈티지는 음, 그러면 되게 높은 버블이 껴있을 때 되게 높은 밸류에 투자를 한 펀드들이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음, 오히려 회수 기간이 있었던 한 2001년, 2002년은 2008년 올라갈 때까지 버블 시장에서 회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3년에 버블이 꺼졌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잖아. 그 버블 계속 이제 어, 팽창하고 있을 때 이전에 투자를 그때 했던 거고. 그지 IPO 마켓도 활성화돼 있었고 M&A 마켓도 활성화돼 있었고 매우 고 멀티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2017년이 지금 엄청 높을 수밖에 없고 음, 시간이 갈수록 2018년에는 이제 2023년까지 그 버블이 꺼질 때까지 한 5년 4년에서 5년 시간밖에 없었고 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현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질수록 그 버블 효과는 전혀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버블에 있을 때 높은 밸류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리턴이 서프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슬라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VC들이 얼마나 돈을 투자를 음, 했냐인데 당연히 우리가 앞서 봐왔던 것처럼 회사들이 지금 좋지 않고 왜냐면 지금 뭐 작년에 투자한 게 갑자기 한 5배 되고 10배 되고 이러면 계속 돈을 투자하겠지. 왜냐면 지금 투자를 잘 해놨으니까 뭐 펀드레이징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아 이거 빨리 그 디플로이해서 작년에 투자한 게 5배 먹었으니까 지금 또 빨리 투자해가지고 내년 정도엔 또 5배, 10배 먹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근데 오히려 시장이 좀 꺾일 때 잠깐만 지금 밸류가 이만큼 팽창해 있어. 그럼 시장이 꺾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지금 딱 2022년 그 빈티지의 캐피털 디플로이먼트를 보면 역대적으로도 지금 계속 낮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오히려 처음에는 다른 펀드 빈티지들과 다르지 않았어. 근데 24개월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좀 이렇게 큰일, 트레일업 하는 게 보이지. 큰일 났다. 하는 이제 보이는 이제 거고. 이거 좀 돈 아껴야 된다. 어, 밸류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제대로 수도 있는 보고 거고.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고. 그지. 오히려 조심히 투자하자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 TVPI도 뭐 이건 앞서 얘기한 어, 것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데 우리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리즈 A 졸업률에 대한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1.8%그 2022년 제일 밑에 있는 그 11.8%에서 음, 12로 넘어갈 때 그 36.5로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 어, 이게 오른쪽 그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이게 가장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숫자들이지. 이건 뭐 코호트 리텐션 보는 것처럼 좀 비슷한 차트인데 2022년 시리즈 A 졸업률이 지금 그 7 quarters, 7분기 이후에도 11.8%밖에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시드 투자를 받고 2년 정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5%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음, 근데 반대로 2018년에는 8개월 후에 30%가 투자를 받았어, 시리즈 A. 음. 그러니까 이제 시드 회사들이 시리즈 A를 졸업하지 훨씬 더 한 2배 정도 스타트업들이 졸업을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시리즈 A를 검토하고 있다를 볼 수 음, 있어. 음. 나 여기서 좀 의문이었던 거는 이건 뭐 다 동의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과 맞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놀랐던 게
여기서 보면 한 3년 후에는 이전에 봤을 때 한 40%, 한 50%, 40%에서 50%가 지금 시리즈 A로 졸업을 했다는 거잖아. 시드 투자 받았던 회사들 중에서. 이게 맞나 싶어. 이렇게 많이 시리즈 A를 투자 받는다고? 이거는, 이 데이터는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트렌드 라인만 뭐 보면, 확실히 시드 투자에서 시리즈 A로 졸업이 확 내려왔고, 그 이유는 어너더 데이터 포인트인데, 투자자들이 훨씬 더 투자를 할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트랙션도 보고, 하여튼 되게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실 너가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고 한국도 뭐 미국이랑 뭐 별상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불황 때 2008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에어비앤비 뭐 이런 불황 때 많이 다 생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실제로 2022년, 2023년이 불황의 시작이었는데 2022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나오는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에 VC로 있으니까 좀 뭔가 물론 되게 섣불리 지금 판단하기 바로 어렵겠지만 좀 더 뭔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지금 이 순간에서. 물론 음. 이거 5년, 20년 뒤가 어, 판단해 주겠지만. 그게 맞지. 왜냐면 역사적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다 투자할 때는 투자하지 않고 음.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음. 사람들이 팔 때 사야 되는 거잖아. 어. 뭐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음. 것처럼. 음. 근데 현실에서는 되게 힘들지. 개인으로서도 그치. 주식이 오를 때 사고 어렵지. 이제 내릴 때는 팔고 하는 경향인데 특히 막 조건들이 붙고 남의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게 마음으로는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게 디플로이를 투자를 하기 어렵지. 집행한다는 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불황기 때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음. 거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보면 VC 펀딩은 역대급으로 계속 많거든, 사실. 음. 이게 아무리 지금 캐피털 디플로이먼트나 뭐 졸업률이나 뭐 이런 게 좀 낮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돈이 워낙 풀려 있다 보니까 맞아.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 버블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음. 주식시장처럼 바로 가격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 뭐 한 2년 전에 펀드레이징 하고 뭐 1,000억에 받았다. 밸류를 받았다. 근데 2년 후에 지금 시장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펀드레이징 할 때 300억에 펀드레이징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업라운드 시도했다가 또 막 잘 안 되면 뭐 오히려 플랫 라운드로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 프라이빗 마켓에서는 그 밸류에이션 그 디스카운트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안 지난 것 같아요. 이 밸류가 조금씩은 이제 다운 라운드도 보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좀 이 시기가 지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고 음. 두 번째로는 이게 스테이지별로도 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은 그 밸류 디스카운트에 지금 저항하면서 런웨이만 늘리고 이제 투자를 안 받고 있는 거고, 오히려 거기서 디스카운트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시드 투자자들은 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또 VC 펀드 규모가 되게 역대급이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게, 이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드 밸류는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없었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어. AI 같은 거에는 음. 특히.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밸류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오히려 비싸졌지. 음. 시드 애들이 갑자기 AI 애들은 막 갑자기 처음부터 조 단위 받고 있고 몇 천억 단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 A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500억 천억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고 아니면 그로스 스테이지에서 좀 다운 라운드를 해가지고 좀 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로스 스테이지 회사들은 디스카운트를 저항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들도 절대 이제 다운 라운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자기들끼리 끝내던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마켓에서는 그 디스카운트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음. 것 같아. 이게 뭔가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2008년이랑 아이폰이랑 같이 나왔고 음. 그 2007년이긴 하지만 이번에 GPT랑 이런 이 뭔가 유동성 위기가 같이 왔고 뭔가 5년 뒤가 또 어떻게 그지? 될지 좀 궁금하긴 하다. 그 그지? 수혜를 누가 받을지. 확실히 그 이 빈티지가 뭐
되게 잘된 빈티지들이 또 공교롭게도 이제 버블 팝 할 때 이제 뭐 금융위기나 뭐 닷컴 버블이나 이랬을 때 그때 빈티지들이 좀 잘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그런 중요한 무언가가 패러다임 혁신이 시프트들이 맞아. 있었고 인터넷 있었고 이제 2000년대에는 모바일. 그리고 2008년에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AI인데 확실히 이제 제너레이셔널 컴퍼니가 나오려면 이런 확실히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기 음. 때문에 이제 워낙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그래서 AI를 보는 이유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자료인 것 같고, 특히 창업자라면 이런 뭔가 거시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알고 경영을 하면, 특히 그로스 스테이지에서는 음, 예전처럼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이제 근데 대부분이 다 아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닌 음, 시장이다라는 걸 빨리 알고, 빨리 수도꼭지 그지, 잠그고 하는 걸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걸 그지. 또 알면 또 좋은 것 같아. 이제 창업자로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펀드레이징이 이전에는 뭐 돈을 막 뭐 몇 억씩 몇십억 몇백억씩 잃고 있다 하더라도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으면 그래도 투자가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VC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반박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독려를 했었고 음,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VC들도 이제 지표 특히 그 longevity 음, 그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음, VC 이제 스타트업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 펀드레이징이 1년 내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하고 체내화하고 경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뒤에 얘기되긴 한데 그런 비슷한 얘기가 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떠봤는데 뭐 최근에 뭐 2호 하시는 대표님이 뭐 이거 언제 저번 주에 올리셨던 글인 것 같아. 방금 말했던 그 딱 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창업자들의 실패에는 VC들의 목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로스 단계에서 그냥 지르라. 스타트업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실제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이제 안 돼, 이제 거기 투자도 못 해주고 그런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 이게 되게 뭐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 물론 2008년 그때도 뭔가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거는 이제 그냥 거시적인 흐름에 다른 건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사실 창업자와 VC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정말 뭐 하나를 꼽자면 VC는 이제 한 500억짜리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중박은 원치 않아. 그치? 그냥 무조건 제너레이셔널 컴퍼니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치? 돈 써가지고 시장 다 먹어버려라. 다 응, 죽여버려라. 응, 그리고 너 혼자서 먹어가지고 한 100배 200배, 500배 먹자.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창업자와 이해관계가 온라인 돼 있다. 오, 둘 다 그냥 회사 잘 되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업자는 굳이 뭐 또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막 그냥 500억짜리, 막 100억짜리, 심지어 그냥 뼈, 50억짜리 회사 만들고 뼈를 이제 깎는 고통일 수 있거든. 그지, 그지. VC들은 사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음, 뭐, 싶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벤처 투자라는 게, 근데 나는 이 태용님이랑은 100% 동의하지 않는 게, VC 투자라는 자본이, 결국에는 그런 자본이야. 그, 제너레이셔널 컴퍼니 그거 하나 대박을 노리는 거지, 중박을 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이게 살짝 사채 쓰면서 왜 나한테 20% 이자 달라고 하냐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음, 음, 음. 이게 그 돈의 목적은 그거야. 딱 그거야. 근데 이제 왜냐면 20% 받고 막 그러려고 하는 자본이거든. VC도 음. 똑같은 거고. 항상 요즘 VC들이 창업자 프렌들리한 우리는 파운더 프렌들리하다. 막 우리는 뭐 창업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막 이렇게 계속 프레이밍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전혀 파운더 프렌들리하지 않고 VC는 원천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이해관계 완전 다르고 VC들은 파운더 프렌들리하고 하지 않고 파운더 퍼스트가 아니라 무조건 LP 퍼스트야. 이제 당신 파운더가 고객이 아니라 우리는 LP가 고객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요즘 어려운데 오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네. 어 이게 절대로 LP 없이 VC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긴. 근데 여기서 이건 나도 차트를 하나 새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부스트래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트스트래핑에 관련된 자료도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AR 1 밀리언 ARR 한 13억 한국 돈으로 정도에 대한 ARR을 어떻게 누가 더 빨리 달성하냐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1년 8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이제 VC100 탑 퀄타일 그러니까 VC100인데 가장 잘했던 애들 근데 부스트랩도 거의 비슷한 시기로 좀 달성을 하는 것 같고 부스트랩 시장에 잘하는 회사들 근데 생각보다 오래 이거 어떻게 보는 것 같아? 2년 정도가 1년에 1억 버는 거지 1년에 1억 버는 걸 한 2년에 달성한다 어떻게 보여?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빠른 걸로 보여 1년에 10억 버는 거지? 1년에 아, 10억 한 달에 1억 한 달에 1억 아, 한 달에 1억. 그지, 그지. 엄청 대단한 지표지. 음. 근데 아무튼 이런 엄청 식 대단한 지표지. 생각보다 어, 그러니까 탑 쿼타일에서는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약간 못하는 데에서는 보면은 이제 많이 차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음, 보이고 있고 생각보다 요즘 부스트래핑 너무 많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의 차이도 안 나. 이때는 오히려 부스트래핑이 더 잘하는 초반 음,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뭐 이런 차트도 있어서 요즘에 또 부스트래핑도 되게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좀 부스트래핑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창업자들의 약간 나는 500억짜리 정도만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음. 있는. 그래서 그지, 그지. 되게 나도 좀 들었던 게 최근에 봤던 거 들었던 걸 얘기해 보면 그 한국에서 알람이라는 회사가 되게 부스트래핑으로 그래도 음, 성공한 회사잖아.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을 깨워주는 거에만 집중을 한대.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막 타이머 앱도 들어가야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파운더분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미션과 핵심은 사람을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해서 그것만 집중한다고 하더라고. 다 오히려 음, 되게 호리존털하게 안 뻗치고 우린 진짜 버티컬하게 사람이 잘 일어날 만한 무언가만 한다. 근데 이게 음, 사실 VC백을 받았으면 유혹에 분명히 있을 거는 밸류에이션 압박이 있었을 거고 투자자의 압박이 있었을 음, 거고 근데 음. 부스트래핑의 장점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가 되게 장점인 것 같아. 파운더 벨 프렌드리라고 하잖아. 음, 계약서 보면, VC 투자 계약서 보면, 사채 계약서야. 음, 이거, 근데 그 계약서 보고도 사실 그냥 투자 받았다 하면 나는 솔직히 우리 다 어른이고 성인이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이제 인정하셨다고 봐. 그 다음에, 아까 태용님 글로 잠깐 조금 돌아와가지고, 나 그래서 그 사채를 쓴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나도 그래서 항상 뭐 나도 블로그에서 쓸 때 부스트랩 걸 되게 좋다고 보고 돈을 받는 것을 최대한 내가 VC 투자자지만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음, 라고 생각하긴 해. 애초부터 이런 소리 할 거면 VC 투자 받지 말아야지. 음. 라고 생각해. 뭐 그렇다고 VC가 완전 면책되는 건 아니지만 anyway 뭐 그런 뭐 생각이 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굉장히 많아 음, 보이는데. 아니, 이거 뭐 생각의 차이니까 아. 창업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나도 근데, 근데 나도 경험이 없는 이게 VC로서. 이게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또 나도 캡처를 해왔어야 되는데 캡처를 못 해왔는데 망하는 거에 대한 인식? 이것도 태용님이랑 어떤 분이랑가는 또 왈가왈부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망한다고 하는 거를 말 못 하잖아. 잘 안 하려고 하고 좀비 기업 되고 그거를 쿨하게 해야 된다. 그냥 망해도 그냥 투자자한테 가서 저 망했어요. 하고 근데 그러면 투자자도 오케이 고생했다 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우리나라 나는 없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없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막 욕먹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 좋게 보고. 그런데 이제 음, 흔히 말하는 YC 기업도 한 50% 이상 망하는데 음, 걔네들도 YC 한번 했다가 잘 안 돼서 그냥 빠이빠이 한다.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열심히 다 음, 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런 거. 그지, 그지. 이제 뭐 사실 그거는 창업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 투자자가 그걸 막 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음, 방법은 음. 없잖아. 내가 그치. 알기로는. 그치.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창업자 분께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동안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그 음,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하셨냐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 막 예를 들어 회사 폐업하거나 아니면 나 회사를 떠날 건데 퇴직금 5억 주세요. 아니면 나 지금까지 뭐 갑자기 월급 연 5천만 원씩 받아.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고 자기 이익을 챙기다가 나중에는 나 이제 못하겠어요. 이러면 좀 그치. 아쉬울 것 같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다가 정말 안 됐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크래프톤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밑 빠진 독에 지금 물 붓기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있는 현금은 배분하고. 배분해드리고 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 잘 매각해가지고 또 배분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한테는 최대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보완을 하겠다. 음, 음, 뭐 이렇게 좀 일련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면 음, 음,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막 이제 설득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좀 더 해보자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거기다 대고 야 나 그러면 너 I'm gonna sue your ass 나 소송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긴 해. 음, 음, 근데 그분의 행태나 그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해. 음. 야, 일단 더 여기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볼까? 그 카르타 정도 얘기는. 야, 야. 다음은 간단하게 뭐 최근에 그 한국에 파일런이라는 회사가 놀러 왔길래 그 미더비 하나 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CS 서포트 시스템 B2B 회사를 위한 서포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뭐 요즘에 굉장히 CS가 많이 들어오잖아. 챗봇으로도 밑에 들어오고 채널톡 같은 챗봇으로 들어오고 이메일로도 들어오고 아니 요즘에 사실 얘네가 주목한 거는 슬랙 커넥트라고 해서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슬랙을 쓰다 보니까 우리 회사도 이제 다른 좀 중요한 고객은 슬랙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 슬랙이랑 연결을 해놔가지고 오히려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거야 이메일보다는 좀 실시간성도 음, 있고 이런 소통이 의사소통에 대한 CS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 여기 보면은 슬랙 마크 있고 팀즈 마크 있고 이메일 뭐 챗봇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뭐 이번에 YC 당연히 된 회사고 3.2밀리언 시드 펀딩을 받았고 제너럴 카탈릭스트 리드로 해서 뭐 고객사로는 뭐 이런 회사들 딜, 민틀리파이 뭐 이런 회사를 갖고 있고 얘네가 아직까지는 언디스클로즈 된 것 같은데 그 한국에 놀러 온 이유가 17밀리언 A16Z 맞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시리즈 A 펀딩 마무리하고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네가 아까 보았다시피 YC27 윈터 배치인데 거의 1년 반 만에 이 정도 성과를 이룬 거고 엄청 얘네는 시리즈 A를 졸업한 거지. 시드 A, 시드부터 A까지.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사가 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벤처 투자자의 꿈이다. 어, 이제 왜냐면 예를 들어 그 크래프톤 얘기 너무 유명하잖아. 어, 어, 블루월인가?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한 10년 동안 뭐 그 그치. 삽질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확 뜬 거고. 근데 VC 입장에서는 바로 잘 되는 게 당연히 더 좋거든. 그치. 지금 당장 이거를 실적으로 가져와가지고 펀드레이징 할 수도 있고 막 IRR도 훨씬 더 좋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밸류가 되면 IRR은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음.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좋은 회사네. 얘네는 처음에는 AI가 없었고 지금 이제 AI 우리 이번에 데모도 막 보여줬었는데 그 미덥에서 AI로 시작한 회사는 절대 아니고 이 B2B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본 거야. 이 회사 대표들이 각자 뭐 에어비앤비나 뭐 어피니티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 해보다가 그 챗베이스 플랫폼으로 이어지더라. 아까 말했던 슬랙 커넥트나 마이크로 팀즈로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그런 좀 B2B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 이거를 한 번에 모아주는 게 좀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해서 바로 시작한 실제로 이제 음, 얘네 회사도 어떻게 설명하면 또 넥스트 젠데스크야. 그러니까 우리가 젠데스크 같은 음, 플레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완전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회사. 그래서 뭐 음, 젠데스크나 음, 인터콤 이런 회사, 이런 다른 솔루션이 있지만 그냥 채널 통합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 그래서 AI는 진짜 수단으로서 결국 이 챗봇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 것 같고 스마트하게 문제를 잘 해결한 데모도 있어. 데모 한 5분짜리 정도 있는데 파운더가 직접 얘기를 하는 그것도 되게 보면 확실히 음. 이해가 가고 되게 한 팀이 한 15명 정도 돼 보이는 팀이었는데 한국 와서 되게 재밌게 그리고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3명의 공돌이들이 창업한 그런 회사 음. 멋있더라고. 내가 이거 지금 빠르게 서칭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시장에 CRM이나 CS 소프트웨어 너무 많고 너무 많지. 어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셀링을 어, 했을까? 어떻게 고객 앞으로 갔을까? 근데 지금 빠르게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딜은 YC 회사잖아.
그치? 근데 레플리케이트도 YC 회사거든? YC 민틀리파이도 YC 회사야. 이게 확실히 YC 알럼나이. YC 간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움이 크게 될 수 있구나. 이게 되게 컸다고 보거든? 처음에 그치. 이렇게 엄청 크지. 고객사, 난 딜 봤을 때 난 오히려, 우와, 이렇게 그치.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대형 고객사를 잡았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네. 진짜 얘네가 일단 칼텍 애들이야. 칼텍이랑 한 명이 어디였지? 일단 완전 그냥 탑스쿨 컴사 애들이야. 탑스쿨 컴사 애들이고 아까 말했듯이 에어비앤비 뭐 이런 되게 빅테크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어. 나이도 우리랑 비슷할 거야 아마 보니까. 음, 딱 좋은 나이지. 빅테크 탑스쿨 컴사의 빅테크 3, 4년. 4, 5년 되겠다. 우리 군대 안 가니까. 그래서 딱 그 나이에 창업을 해가지고 이미 네트워크도 좋아. 그래서 음, 처음에 어떻게 탑 퍼스트 10 커스텀을 만들었냐면 그냥 그 파운더가 그냥 뭐 해커하우스 같은 데 같이 살았는데 그냥 아이디어 생각나자마자 주변 애들 회사 다니는 회사 만드는 애들도 있고 회사 다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말로 팔았는데 팔렸다. 이걸로 그냥 바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회사 대표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인싸 기질도 있었고 링크드인 팔로워도 굉장히 많고 링크드인 활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거기서 이런 솔루션을 했고 해서 바로 고객도 어콰이어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 좀 처음에 고객을 얻었다고 하고 요즘에는 세 가지 정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마 너한테 카톡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파워바이 파일럿 그거 챗봇 아래에 있는 그 마크로 고객 유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입소문 월드 오브 마우스 이거 제일 좋은 음.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세 최고지. 번째는 링크드인으로 음. 계속 우리 거 킵포스티드 하고 그냥 업데이트 하고 이러면서 계속 고객 얻는다. 근데 결국 그 기반에는 당연히 웰메이드 프로덕트가 있는 거고 결국 이런 음. 식으로 해서 근데 되게 그 콜드 스타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이 탑스쿨 그냥 빅테크 일한 경험 YC 이런 게 진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러면 진짜 음. 처음에는 그런 게 한국 오히, 사람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거지. 사실 이 주류가 그지. 아닌 거고. 그지. YC 회사 중에서 나는 오히려 YC가 우리 아까 그랬잖아. 그 이제 VC들이 성장해라 막 이런다고. 그래서 오히려 VC들이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YC가 그거의 탑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치. 드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YC 안에서 정말 제일 최고 성공한 애들은 처음부터 좀 뭐 근데 꼭 그런 거 같진 또 않다. 에어비앤비 같은 사례도 있으니까. 음, 하여튼 뭐 포토룸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파일런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어가고 빠르게 성장해라. 이런 룸은 딱 열어주는 것 같은데 그치. YC가 참 근데 이런 면에서는 정말 강력하고 좋네. 이게 뭐 그냥 다시 말하면 학교지 학교. 그냥 좋은 풀 네트워크, 좋은 선배 갖고 있는 그 좋은 응, 동기들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응. 학교이고 그래서 다 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주변에서 서로 써주고 서로 도프 푸딩 해주고 그러는 음, 게 되게 좋은 문화 아닐까 여기 안에서의. 국내 기업들 중에서 YC 가가지고 좀 성공한 회사들이 있나? 뭐 샌드버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아, 샌드버드. 오케이, 맞네. 뭐 엄청나게 성공한 회사 없지. 오케이. 뭐 숨고 한국에서 하는 회사 숨고 IC. 근데 네, 글로벌로서는 이제 좀 비비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 파일런, 제너럴 캐털리스트 리드하고 그 다음 라운드 에이시스인지. 예, 완전 뭐 그냥 완전 성공 라인 성공으로 가는. 어, 어. 진짜 이 CRM이랑 CS 워낙 많아가지고 거의 그리고 한 10년 이상 된 산업이고 워낙 프로덕트들이 진짜 그냥 프로덕트한테도 그냥 맨날 쏟아져 나오고 세일스포스 같은 그런 대형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게 음. 신기한 것 같아. 계속 맞아. 또 텍스택이 계속 바뀌고 맞아. 커스퍼의 니즈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계속 바뀌니까 새로운 그 또 니즈가 생기고 그 빈 공간이 생기고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근데 이게 제일 진짜 재밌네. 새로운 살아있는 사람 숨쉬는 것처럼 슬랙 커넥트가 진짜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좀 음, 긴밀하게 붙고 싶다 하면 이메일은 너무 실시간성 떨어지니까 슬랙으로 그냥 붙어서 그냥 바로. 그 IC 멤버가 돼가지고 이제 투심이라고 치자. 그리고 이 회사를 가져왔어 시드 때. 아니 그러면 야 세일즈포스가 슬랙 가지고 있는데 왜 걔네들이 안 하냐? 걔네들이 CRM 그건데
CRM 있지, 슬랙 있지. 슬랙 인수한 것도 이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거를 못할까? 그거 어, 미덥 때 그런 질문이 나왔어. 근데 그거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심에 대한 답변보다는 창업팀은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음, 그거 집중 안 했고 그냥 고객에게만 집중했다. 우린 고객의 문제 풀어줬다. 아까 걔네들이 그냥 답변이었거든. 음, 근데 뭐 투심에서 그렇게 음, 들어오면 사실 뭐 할 말은 없지,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얘네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좋아해요가 사실 좋은 음. 답변일 것 같아. 그런 투심에서도. 나중에 그러면 뭐, 근데 나중에 세일스포스가 똑같은 거 만들면 어떡하냐? 그건 리스크지, 리스크. 진짜 그냥 가장 큰 리스크. 아, 그냥 뭐 이건 아, 당연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음, 이제 사실 이게 우리 카카오톡이 다 만들었으면 우리 사실 다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그지, 이게 사실 그지. 좋아하는 제품이 생기고 좋아하는 팬이 생기고 브랜드가 생기면 사실 이거는 되게 말로 뭔가 형용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되는 거잖아. 이게 뭔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도 되게 그래서 브랜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약간 되게 모던한 회사들이 쓰는 그런 B2B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그런 걸 신경 쓰는 것 같고. 재밌다. 막, 이제 너가 아까 파일런의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되게 단순하게 설명해 줬지만, 뭐 되게 뭔가 이것저것 되게 많을 것 같아. 되게 복잡할 것 같고, 백엔드에서는 돌아가는 건 좀 생각보다 많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해. 이거 아마 데모는 아마 다 시청하시는 분들 데모 usepilot.com인가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음,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 슬랙 커넥트에서 누군가 우리 고객이 물어보잖아. 여기 티켓처럼 쌓이는 거야. 이렇게 new 여기에 웨이팅 온 뉴인가? 음, 아무튼 여기 쌓이고 내가 답변하면은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왔다 갔다 슬랙으로 하는 보내지는 거고, 어 슬랙이나 팀즈나 뭐, 맞아. 팀즈나 뭐 여기 등등등등. 챗봇 메일 다 한 번에 이슈 트래킹 아, 할 수 있는 거야. 되게 뭔가 심리스하게 잘 만들어놨고 인테그레이션도 다 아마 잘 될 거고 얘들 가격 정책이 어떻게 돼? 엄청 비쌀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뭐 얘네가 뭐 유니콘이 될 거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를 되게 원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건 되게 신기한 거고 이걸 그러니까 투자자 너의 입장에서는 뭐 IC 멤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냐인 거잖아 결국 진짜 이걸 투심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진짜 고객 다 만나봐야 될 것 같긴 해한 5개의 고객 이상 왜 쓰게 됐냐 어떻게 알았냐 뭐가 좋냐 그렇지. 다른 와, 이거 꽤 비싸. 비싸 얼마야? 월별로 하면 70불에서 엔터프라이즈는 막 170불까지 올라가고, C땅. 오우 쉣 예. 그 연간 플랜으로 하면 60불에서 140불까지 올라가고. 아 근데 A16G랑 제너럴 캐터리스트가 얘네들이 유니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투자 안 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뭔가를 이제 이 창업팀이 생각하는 로드맵이 있고 그치 이제 그 투자자들도 그 비전에 바잉을 한 건데 그게 뭐인지 되게 궁금하네. 여기서 좀 홀리전털 프로덕트로 이제 확장하겠다. 뭐 아니 이러든지 아니면 이 CS 버티컬 안에서 이렇게 막 확장하겠다. 이거든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좀 이 프로덕트를 기점으로 다른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어떻게 붙일지가 되게 궁금하네. 근데 결국 뭐 AI지 뭐 그런 그죠 스케일러빌리티는 결국 여기다가 AI 붙이겠다. CS? AI CS 붙였어 하는 거? 이미 붙였고 우리 미더브 왔을 때 그때 첫 데모를 보여줬어 이거 아직 쉬핑 안 한 거고 그냥 보여줬고 근데 뭐 음, 그렇게 답변 쌓인 거랑 이런 거 활용해서 답변하는 거 근데 뭐 사람들이 거기까지 되면은 뭐 여기서 CS 한 명 줄이면은 3,000불짜리 사람 없으면은 돈 더 낼 수 있는 거고 업셀링 거기서 가능한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앵글 좀 이해된 것 같아. 어. 이거 완전 채널톡 경쟁사네. 그치? 완전 채널톡 경쟁사네. 근데 채널톡은 자기 프로그램 써라, 이런 채널통 거고. 그냥 챗봇 여기는, 하나만인 거고 여기는 이제 챗봇도 있어 어, 챗봇 플러스 인테그레이션까지 유니파이 서퍼 시스템 그지. 근데 이제 채널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네들도 CRM 플랫폼 있고, 그 다음에 챗봇을 이제 웹사이트에다 자기 거 이제 API 연결해가지고 하나 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떤 하나의 미디엄에 국한되지 않고, 맞아 그냥 맞아 너희들이 쓰던 거 그대로 써라. 맞아 이거잖아. 이게 그치 훨씬 더 파워풀한 것 같은데? 훨씬 파워풀하지 그리고 요즘 슬랙 커넥트 많이 쓰는데 우리 것도 그것도 어. 된다 얘네들이 챗봇 같은 것도 만들어주겠네, 심지어. 있어 여기 어. 중간에 보이는 이 보라색 표시가 이게 챗봇이야 그래서 그 챗봇 안에 파워바이 아, 파일론 파워바이 파일론 이걸로 고객 많이 들어온다 챗봇으로만.
챗봇으로 파워바이 파일런 그것도 채널톡도 파워바이 채널톡 써 있잖아. 오 마이 갓. 이거 꽤 괜찮은데? 이제 이해됐어. 이건 오. 별개로 오늘 채널톡 한 30분 정도 뻑 같다고 하더라고. 오늘 한 아, 두세 그래? 시쯤. 아무튼 이거는 뭐 딴 얘기긴 한데. 그럼 안 아무튼 되지. 아무튼 그래서 그 파일런 되게 멋있는 회사였던 것 같고 되게 에너지 넘치고 뭔가 잘하지 않을까? 아니면 슬랙한테 인수 당할 수도 있고 팀사한테 인수 당할 수도 있고 뭐 되게 엑싯 옵션도 되게 많고. 이거 그냥 그 빌리언 되겠다 이 그 포인트는 결국에는 그 AI CS 에이전트 만들겠다 이건 것 같고 그치.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뭐 어, 체르토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치. 얘네들이 왜 자기들이 왜 이길 것이냐는 다른 애들은 다 자기 플랫폼이나 자기 미디엄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 다 데이터 끌어와가지고 가장 통합적인 시뮬레스한 CS 프로덕트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건 것 같아. 맞아. 결국 진짜 여기 보면은 emerging 트렌드야. 진짜 emerging 트렌드. 그 Slack Connect, 음, Teams 이거 연동하는 거. 이거는 대부분의 팀들이 진짜 음, 다 하고 있고. 슬랙 커뮤니티 음. 생태계 안에서. 세널톡은 자기 이제 슬랙이 아니라 자기 그 채팅 그게 있거든. 맞아. 그 CRM이. 근데 슬랙 쓸 수 있으면 슬랙 쓰지. 그치? 이거 되게 좋다. 이거는 뭐 딴 얘기긴 한데 우리는 지금 음, 크리스프라는 걸 쓰고 있거든. 그 챗봇 인블로그는 들어가면 크리스프라는 걸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음, 프랑스 회사고 완전 부스트래핑 회사고 음. 여기의 전략은 인터콤인데 인터콤보다 싸다. 왜냐? 우리는 부스트래핑 회사라서 직원 그 뭔가 마케팅 이런 거 안 틀어도 된다. 이거 약간 그런 포지션이야 진짜. 근데 되게 아, 좋아. 서비스 되게 좋고 얘네도 슬랙에서 노브랜드 특별할 수 버거? 있어. 노브랜드 버거 느낌이야. 근데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좋으니까 음, 우리 그거 쓰고 있어. 걔네들은, 걔네들은 가격이 훨씬 더 싸다. 근데 훨씬 싸. 프로덕트는 그냥 이제 파일런이랑 똑같다. 이거 인테그레이션 해주고. 아니야 인터콤 정도랑 비슷하고 근데 얘네도 슬랙 안에서 대화할 수 있어. 우리도 슬랙으로 다 볼 수 있어. 인터콤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면이 인터콤 같다는 거야? 그냥 챗봇 형태가 인터콤 완전 거의 인터콤이랑 유사한. 아, 챗봇, AI 어. 챗봇 말하는 거야? AI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달려있긴 한데 그냥 챗봇 밑에 달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냥 그 챗 API 말하는 거지? 챗버블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희들은 왜 채널톡 안 써? 채널톡 가격이 올랐고 일단 채널톡 쓰다가 그냥 좀 사용량 베이스드 과금으로 올렸지. 그래서 그냥 크리스프로 바꿨어. 아, 바꿨어. 바꿨어. 그러니까 굳이 색다른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거 이런 프로덕트 진짜 너가 말했듯이 10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도 음. 되게 고투 마켓 브랜드 이 싸움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제 챗봇만 사용하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회사가 이제 성공하고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CS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워낙 많을 수도 있잖아. 이메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많지. 막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막 뭐 챗봇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 그러면 파일런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때도 이 회사가 오. 다른 것까지 다 그 통합을 할 수 있어? 그 뭐 정리해 줄 수 있어? 만약에 진짜 커지고 우리가 지금 슬랙 커넥트 진짜 긴밀한 고객 몇 군데만 하고 있거든. 근데 음, 그런 긴밀한 고객, 그러니까 긴밀한 고객이라고 하면 사실 돈을 많이 내는 고객, 혹은 뭔가 사이즈가 큰 고객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지, 예를 그지. 들어서 파일런처럼 만약에 한 달에 막 작은 회사인데 200불씩 받는 회사야. 처음부터 2, 300불. 이것도 작은 돈이긴 음, 하지만. 근데 이게 조금 케어가 필요해. 그러면 무조건 메일보다는 슬랙 커넥트 할 거거든. 근데 그런 팀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슬랙도 엄청 쌓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못 보게 되는, 음. 놓치는 거 되게 많고.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한 두세 개 놓쳐가지고 팀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런 거 쓸 것 같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팀적으로 놓쳤다. 이런 게 있으면. 그지, 아니면 그지. 팀적으로 놓친 거랑 아니면 팀이 인원이 많아져서 나도 알아야 되고 우리 팀 세네 명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한 명만 안다. 컨텍스트 공유가 안 된다. 근데 뭔가 파일런이 그런 걸 잘 되게 해준다. 그래도 쓸 것 음. 같고. 아니, 얘네들 근데 프라이싱 전략이 되게 재밌는 게 너무 비싸게 한다. 근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스타트업들한테는 뭐 프리미엄 모델 뭐 할 때 뭐 이런 거 해줄 법도 한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미드 이상 잡겠다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짜바리보다는. 어, 근데 처음부터 고객 타겟을 확실히 하게 했네. 어, 어. 자신감 쩌네. 민틀리파이도 졸라 비싸. 거긴 막 100불 이럴걸? 민트리파이는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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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스 만들어주는 거. 그, 닥스. 개발 독스.
여기 졸라 비싸. 아, 그만큼 좋은가 보네. 좋기도 하겠지만 나 뭐 안 써봐서 모르지만 브랜딩도 되게 잘한 것 같고 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써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민틀리 그러니까 그게 깃북이 가장 큰 경쟁자일 텐데 뭔가 음, 깃북으로 만든 것보다 뭔가 팬시해 보이고 모던해 보이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고 웹페이지다 보니까 음, 브랜딩 요소 YC이고 브랜딩도 있고, YC이고. 파일런 같은 경우에는 뒤에 파일런, 그 다음에 YC, W23 이런 거 안 쓰잖아, 웹사이트에. 잘 되는 YC 회사와 잘 안 되는 YC 회사를 구분하는 방법인 것 같아. 근데 멋있어 그 비전도 넥스트 젠데스크야. 젠데스크 넥스트 젠데스크 만들면 당연히 밀리언 회사 나오지. 그지, 그지. 대단하다. 이 회사, 이제 너랑 좀 얘기하고 나니까, 무슨 앵글인지 알겠어. 뭐 어, 되게 뭐 인펄슨으로 만나도 되게 멋있고 재미가 잘할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오케이. 야야 Good topic.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뭐 생각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예. 슬라이드를 처음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좀 잘 조금 더 잘 다음에 좀 잘 어떻게 구성을 아, 좀 잘해야겠다 구성 그지, 그지. 구성도 좀, Okay, anyway, see you next time. 오케이. Bye bye. Until next time. Yeah.